돼지책. 피고 씨는 두 아들인 사이먼, 패트릭과 멋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멋진 정원에다 멋진 차고 안에는 멋진 차도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피고 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밥 줘! 피고 씨는 아침마다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회사로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사이먼과 패트릭도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학교로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모두 하고 침대를 모두 정리하고 바닥을 모두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어이, 아줌마, 빨리 밥 줘! 피고 씨도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이 저녁을 먹자마자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먹을 것을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는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니? 피고 씨가 회사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피고 부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고 씨는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돼지야. 이제 어떻게 하지? 피고 씨가 말했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은 손수 저녁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고 씨와 아이들은 손수 아침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또 그 다음 날에도 피고 부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고 씨와 사이먼과 패트릭은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집은 돼지우리처럼 되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끔찍한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꽥꽥거렸습니다. 낸들 알겠니? 피고 씨가 꿀꿀댔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은 점점 더 심술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음식 찌꺼기라도 찾아야 해. 피고 씨가 씩씩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피고 부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피고 씨와 아이들이 킁킁거렸습니다. 그래서 피고 부인은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피고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패트릭과 사이먼은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씨는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씨와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요리는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차를 수리했습니다. 즐거워서 깔깔깔. 아무도 웃지 않는 나라가 있어. 왕은 무지무지 심각하고 왕비는 하루 종일 한숨을 내쉬어. 공주는 날마다 아빠, 엄마를 흉내냈대. 진짜 심심해. 공주는 숲으로 놀러 갔어. 알록달록 언덕에서 곰을 만났지. 곰은 공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표정을 지어. 정말 신기하네. 공주는 곰을 흉내내며 졸졸 따라다녀. 어떻게 하는 거지? 눈은 찡긋찡긋, 입은 실룩셀룩.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와. 이렇게 하는 거야? 빙글빙글, 방글방글. 엄마, 아빠, 잘 다녀왔습니다. 아빠는 깜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리고 엄마는 깍 소리를 질러. 아빠는 급히 의사 선생님을 불러. 의사 선생님은 심각하게 열을 재고 엑스레이 사진도 찍지. 의사 선생님이 아빠에게 소곤거려. 까르르 깔깔깔병입니다. 전염병이지요. 아빠는 눈앞이 깜깜해. 아빠는 공주에게 말해. 병이 나을 때까지 방에서 나오면 안 돼. 덜컥 문이 닫혔어. 아빠, 우리 지금 탈출놀이 하는 거죠? 알았다. 시작. 공주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공주는 토끼 구멍으로 슝 빠져나가. 나 좀 봐. 의사 선생님은 커다란 주사기를 들고 허둥지둥. 나 좀 봐. 꾸벅꾸벅 졸던 병사는 으악! 나 좀 봐. 저녁을 준비하던 요리사는 어이쿠. 나 좀 봐. 아빠가 깜짝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쿠션이 펑! 깃털이 폴폴 날아올라. 깃털이 귀를 간질간질, 깃털이 코를 간질간질, 깃털이 입을 간질간질. 꺽꺽, 푸푸푸. 아빠는 커다랗게 웃음을 터뜨려. 한바탕 웃고 나서 모두 맛있게 저녁을 먹어. 그날 밤 공주는 따뜻한 침대에 누워 행복한 꿈을 꾸었대. 비밀의 정원. 대지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네.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어떤 무언가가 같이 집 안으로 들어오네. 모퉁이마다 쉬고 싶은 마음이, 바람 속에 깃든 고요함이 가만히 집 안으로 들어오지. 그래, 오늘도 하루가 끝났어. 하늘거리는 바람 소리가 잠잠해졌어. 살랑거리는 나뭇잎들은 다시 고요해지기 시작했어. 텅 빈 그네가 흔들흔들거리고 그네 아래에는 가만 잔디가 누워있어. 그네 아래 누워있던 잔디는 아직도 그대로일까? 조용히 가라앉은 고요함 속에 아름다운 정원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 정원은 대지이며 자연이야.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살아있지. 정원을 사랑하는 내 친구가 말했어.
정원은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곳이야. 생명 없는 그네가 체리나무 옆에서 살아나지. 때때로 그네는 조용하고 때때로 바람이 정원을 가로질러 불어올 때면 그네는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단다.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정원으로 나아가 깊은 숨을 쉬지. 사랑스런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네. 정원에 있는 친구들을 어루만지고 예뻐하고 찬찬히 관찰하는 것. 이것이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야. 나뭇잎 사이에 앉아서 제잘거리는 새들의 소리를 들어봐. 이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곳에는 무한한 생명의 시간이 숨을 쉬고 있어. 정원에서 빨래를 말리는 일은 아주 즐거운 일이야. 커다랗고 하얀 이불보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하얀색과 초록의 녹음이 어우러져 너무도 아름다워. 속삭이는 정원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봐.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 우리는 정원에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을까? 꽃은 언제 지는 걸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을까? 꽃에 맺히는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걸까? 나뭇잎들은 어떻게 시드는 걸까? 바람은 나뭇잎들을 어떻게 흩날리게 하는 걸까? 정원도 온통 하얀 눈송이로 뒤덮이겠지? 그러면 이제 정원이 푹 쉴 시간이야. 이른 아침, 정원에 다시 이불보가 걸렸어. 태양이 부드럽게 말려주고 바람이 두드려주네. 대지는 또다시 고요함 속에 자리 잡네. 아,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이여. 달리는 나눔 가게. 요셉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먼저 아빠 요셉 씨와 엄마 요셉 부인, 그리고 요셉과 여동생 요세핀입니다. 요셉은 성과 이름이 같아서 요셉이랍니다. 요셉네 가족은 이름이 요셉인 두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자전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자전거 집을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은 쓸만한데 길가에 버려진 물건들을 동네 여기저기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 엄마는 얼른 자전거 집에서 내려서 살펴보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이 물건을 버렸다고 누가 믿겠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오늘 요셉네 가족이 주운 물건들이에요. 요셉네 가족은 주운 물건들을 정성 들여 깨끗이 닦고 깁고 나사를 조이고 손질했어요. 그러고 나니 거의 새 것처럼 되었죠. 손질을 마친 요셉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이 물건들을 잘 사용할 사람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요셉네 가족은 그 물건들을 나누어 주러 이웃 동네로 달려갔답니다. 물론 그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수군댔죠.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닐 거야. 공짜라고? 고장난 물건이 틀림없어. 쯧쯧.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귀옛말을 주고받으며 계속 수군댔어요. 못 쓰는 물건들이야. 성한 거면 왜 그냥 가져가라고 하겠냐? 어디서 훔친 물건들 아닐까? 이런 세상에
도둑들이라면 예의 바른 우리 동네에 발을 들여놓게 해선 안 돼요. 그때 갑자기 어린 여자아이가 나눔 가게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거요. 제 크누펠 인형이에요. 제가 무서울 때마다 꼭 껴안고 자던 인형인데요. 전 이제 필요 없어요. 아주 가끔 무서울 때도 있지만 참을 수 있거든요. 전 괜찮으니까 이 인형이 저보다 더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줄래요. 사람들이 다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쏙닥쏙닥, 쑥떡쑥떡.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건을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달려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한테는 쓸모없지만 남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기꺼이 나누어 줘야지. 정말 좋은 일이잖아. 지금까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 가게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선물로 그냥 주기도 했죠. 시장님도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고 시장님은 정말 기뻤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나눔 가게에 내놓으셨어요. 아이스크림 장수 아저씨는 아이스크림 통을 그대로 놓아둔 채 한 아주머니가 내놓은 자전거를 타고 쌩하니 달려가셨어요. 이제 나눔 가게 앞은 흥겨운 축제 마당이 되었어요. 요셉네 가족도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어요.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가족이야. 요셉 아빠가 엄마에게 뽀뽀를 하며 말씀하셨어요. 요셉과 요세피는 얼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좀 유치해요. 마침내 나눔의 축제가 끝나고 요셉네 가족도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아빠 요셉 씨와 엄마 요셉 부인, 그리고 요셉과 요세핀이 탄 자전거 집이 출발했어요. 작은 요셉 고양이와 큰 요셉 고양이도 같이 출발했죠. 그 뒤를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따라갔어요. 요셉 가족은 이 곰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모두 내 거야. 라이오넬은 욕심이 조금, 아니, 아주 많은 사자였어요. 월요일에 라이오넬은 악기를 사러 갔어요. 튜바가 좋을까, 북이 좋을까? 빨간 리본이 달린 탬버린도 좋은데. 라이오넬이 고민하는 사이 엘사가 빨간 리본이 달린 탬버린을 집으려고 코를 뻗자 라이오넬이 획 낚아챘어요. 라이오넬, 그건 내가 사려고 한 거야. 너는 튜바랑 북도 있는데 탬버린까지 모두 가질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한 번에 연주하지 못하는데. 난 동물의 왕 사자야. 그러니까 모두 내 거야. 그리고 난 한 번에 연주할 수 있어. 라이오넬은 엘사를 힐끗 쳐다보고는 가게를 나갔어요. 라이오넬은 정말 욕심쟁이야. 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요일에 라이오넬은 모자 가게에 갔어요. 라이오넬은 모자를 딱 하나만 사려고 했었지만 예쁜 모자들을 보니 모두 갖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라이오넬은 모자를 10개나 샀어요. 벤지는 바나나 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모자를 써보려고 다가갔는데
라이오넬이 획 낚아챘어요. 라이오넬, 그건 내가 먼저 고른 거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모자를 쓸 수는 없어. 흥! 난 동물의 왕 사자야. 그러니까 모두 내 거야. 그리고 난 이 모자들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어. 라이오넬은 모자를 모두 쓰고 비틀비틀 가게를 나갔어요. 라이오넬은 정말 욕심쟁이야. 벤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요일에 라이오넬은 풍선 가게에 갔어요. 주황색 풍선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 순간 빨간색 풍선도 눈에 띄었지요. 파란색 풍선도 마음에 들었고 노란색 풍선, 초록색 풍선, 반짝이는 별이 그려진 보라색 풍선도 사고 싶어졌어요. 마침 로지가 반짝이는 별이 그려진 보라색 풍선을 사려고 하는 순간 라이오넬이 획 낚아챘어요. 라이오넬, 보라색 풍선은 내가 먼저 사려고 했던 거야. 너 혼자 풍선 6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흥! 난 동물의 왕 사자야. 그러니까 다 내 거야. 그리고 난 풍선 6개가 꼭 필요해. 라이오넬은 풍선 6개를 양손에 겨우 움켜쥐고는 풍선 가게 문을 끽 열고 나갔어요. 정말 못됐어. 로지가 라이오넬의 뒷모습을 흘겨보았어요. 목요일에 라이오넬은 클로이의 생일 파티에 갔어요. 클로이는 친구들을 위해 엄청나게 큰 케이크를 준비했지요. 라이오넬이 케이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난 케이크가 정말 좋아. 그리고 난 동물의 왕 사자니까 모두 내 거야. 라이오넬은 커다란 케이크를 혼자서 전부 먹어버렸어요. 클로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라이오넬, 넌 정말 너밖에 모르는구나. 엘사와 벤지, 로지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어때? 난 동물의 왕 사자니까 모두 내 거야. 라이오넬이 소리쳤어요. 그러자 벤지가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친구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잖아. 넌 정말 못된 사자야. 흥! 라이오넬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라이오넬은 이상하게도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동물의 왕 사자야. 그러니까 모두 가져도 돼. 그런데 나 혼자 이것들로 뭘 하지? 라이오넬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클로이의 집에 남아있던 친구들도 슬픈 기분이었어요. 그때 문이 빼꼼 열렸어요. 라이오넬이 악기와 모자, 풍선들을 가득 가지고 들어왔어요. 얘들아, 미안해. 너희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라이오넬이 친구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라이오넬은 가져온 물건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고마워, 라이오넬!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넌 정말 착하고 멋진 사자야. 도시의 노래. 가스통은 온갖 소리로 가득한 도시에 살고 있어요. 부릉부릉, 삐요삐요, 삐요삐요. 띠띠, 띠띠빵빵.
자동차들이 잇따라 경적을 울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어요. 공사장에서도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났죠. 뚜뚜, 뚜뚜, 우두두둑. 크레인이 삐걱거리며 움직였고 문을 여닫는 소리도 계속 났어요. 삐거덕, 삐거덕, 쿵쿵, 쾅쾅. 가스통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어도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도시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부릉부릉, 빵빵, 빵빵, 삐보, 삐보. 가스통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찾아갔어요. 나무 꼭대기에 오르면 아주 조용할 것 같았어요. 쉬. 가스통은 나무 꼭대기에서 별과 달, 그리고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보았어요. 시끄러운 소리는 여전했지만 아주 작게 들렸죠. 부릉부릉. 삐보, 삐보, 빵빵. 나무 위에는 아기 새들도 있었어요. 아기 새들은 도시에서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어요. 삑삑, 삑삑. 커다란 먹구름이 지나가고 천둥 소리가 정말 크게 울렸어요. 마치 배고플 때 배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우르르 쾅쾅! 하늘에선 끊임없이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비행기가 지나다녔고 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휘잉 휘잉 소곤소곤 쏙닥쏙닥. 나무 꼭대기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였어요. 가스통은 나뭇가지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조용한 곳은 어디에도 없나 봐. 그런데 잠시 뒤 가스통은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는 저 아래에서 들려왔어요. 아름다운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건 바로 첼로 소리였어요. 시끄러운 소리와는 다른 아름다운 음악이었죠. 가스통은 좀 더 가까이에서 음악을 듣고 싶어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파파파 도도도 미미미. 한 여자가 거리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가스통은 자리를 잡고 앉아 음악에 귀를 기울였죠. 연주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연주를 마치자 여자는 첼로를 챙겨 떠났어요. 하지만 음악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했죠. 파파파 도도도 미미미.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공사장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도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아기 새들의 노래, 구름이 우르릉대는 소리, 별들이 소곤대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도시가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 같았어요. 파파파 도도도 미미미. 가스통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도시의 시끄러운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지만 전보다 덜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이제 가스통은 도시의 소리를 아름다운 음악처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도시가 아름다운 연주회를 하는 것 같았죠. 잘 가, 나의 비밀 친구. 에릭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죠. 아이들은 에릭을 벙어리 에릭이라고 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놀리기도 했어요. 왜 그래?
고양이가 내 혀를 물어가기라도 했니? 어른들은 에릭에게 부끄러워서 그러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에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릭은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다지 말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릭의 비밀 친구가 대신 말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비밀 친구는 에릭이 왜 완두콩을 먹기 싫은지, 왜 목욕을 할 필요가 없는지 대신 설명해 주었죠. 비밀 친구는 에릭이 자기 전에 읽을 책을 골라주었어요. 비밀 친구의 선택은 언제나 에릭의 마음에 꼭 들었죠. 꿈에 도마뱀이 나와서 무서울 때면 비밀 친구가 허이허이 소리를 질러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도마뱀을 쫓아주었어요. 아침으로 뭘 먹을까? 아빠가 물으면 비밀 친구가 대신 대답했어요. 죽을 먹을래요. 우유랑 꿀을 듬뿍 넣어서요. 바로 에릭이 원하던 그대로였죠. 비밀 친구는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고요. 멀고 먼 나라의 말도 했어요. 이 모든 건 에릭과 비밀 친구 둘이서만 아는 비밀이었죠. 비밀 친구는 귀도 정말 밝았어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어요.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나 하늘 높이 뜬 연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말이에요. 마샤는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애는 에릭과 비밀 친구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마샤는 에릭이 말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우스꽝스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억지로 말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에릭을 벙어리 에릭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비밀 친구가 대신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에릭과 마샤는 사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원숭이처럼 매달려 나뭇가지를 타고 놀았죠. 에릭은 고릴라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에릭과 마샤는 함께 앵무새 연을 날렸어요. 앵무새 연은 날이 저물도록 하늘을 마음껏 날았어요. 그러고 나서 마샤는 잘 가라는 인사를 했고 에릭은 집까지 줄곧 뛰어서 왔어요. 에릭은 완두콩을 먹고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밤 에릭은 도마뱀 꿈을 꾸지 않았어요. 잠에서 깨보니 비밀 친구가 곁에 없었어요. 에릭은 이불 밑과 서랍 속 벽장 안까지 모두 뒤졌어요. 둘만 아는 비밀 장소도 모두 찾아보았죠. 얘야, 무슨 일이니? 왜 그리 쿵쾅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엄마가 물었어요. 하지만 에릭은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에릭은 침대 밑에 대고 속삭였어요. 비밀 친구야, 너 거기 있니? 에릭은 아빠가 3번이나 깨울 때까지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쿵쾅거리고 뭐든 발로 걷어찼어요. 마샤가 에릭의 집에 왔어요. 마샤가 말하는 게 들렸어요. 에릭이랑 놀려고요. 에릭은 방문을 쾅 닫았어요. 싫어, 가라 그래. 에릭은 창가로 갔어요. 마샤가 연을 날리려고 애쓰는 걸 지켜봤죠. 연은 조금씩 떠오르는가 싶더니 바람이 불자 아래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고는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요. 에릭은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릭은 밖으로 나가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마샤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려줄게. 에릭은 혼자 힘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
연을 가져왔어요. 에릭과 마샤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에릭은 자기도 할 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둘은 연을 날렸어요. 하나, 둘, 저녁별이 떠오르자 에릭과 마샤는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어요. 그러고 나서 에릭은 말했어요. 잘 가. 그러자 비밀 친구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조지와 마사.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두 친구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완두콩 수프. 마사는 완두콩 수프 만들기를 참 좋아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완두콩 수프를 만들었지요. 그러면 냄비마다 완두콩 수프가 가득했답니다. 조지가 좋아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완두콩 수프예요. 사실 조지는 완두콩 수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답니다. 하지만 마사에게는 그렇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조지는 마사가 만든 완두콩 수프를 10그릇이나 먹고 나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한 그릇도, 아니, 한 숟갈도 더 못 먹겠어. 마사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조지는 식탁 아래 신발에 완두콩 수프를 조심스레 쏟아버렸어요. 내가 먹은 줄 알겠지? 하지만 마사는 부엌에서 다 보았답니다. 완두콩 수프 신발을 신고 집에 갈 수 있겠어? 마사가 묻자 조지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봤구나. 완두콩 수프가 싫다고 말하지 그랬어. 내가 속상해 할까봐. 바보. 친구에겐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지. 사실은 나도 완두콩 수프를 좋아하지 않아. 만들기만 좋아하지. 앞으로는 이렇게 맛없는 완두콩 수프를 먹지 않아도 돼. 휴, 살았다. 그 대신 초콜릿 과자 먹을래? 와, 맛있겠다. 다정한 친구 마사가 말했어요. 그럼 어서 먹어. 두 번째 이야기. 하늘을 나는 기구. 조지가 외쳤어요. 난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하마다. 그러자 마사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날아가지 않니? 아직도 땅에 있는 것처럼 보여. 조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조금도 날아갈 것 같지가 않아. 바구니가 너무 무거운 게 아닐까? 이번에도 내 말이 맞을 거야. 내가 바구니에서 나오면 좀 가벼워지겠지? 조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떡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바구니가 날아가잖아! 마사가 말했어요. 잘 됐어. 난 내가 나랑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세 번째 이야기. 목욕. 조지는 창문 너머로 훔쳐보기를 좋아했어요. 그날도 조지는 마사를 훔쳐보았어요. 그 뒤로 다시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마사가 말했거든요. 친한 친구 사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해. 네 번째 이야기. 거울. 난 거울 보는 게 정말 좋아.
마사는 틈만 나면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떨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아, 재미있어. 마사는 키득거렸죠. 조지는 거울만 들여다보는 마사를 보는 게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마사를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거울에 붙여놓았답니다. 마사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조지가 말했어요. 거울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럼 다시는 거울 안 볼 테야. 마사는 다시는 거울을 보지 않았답니다. 마지막 이야기, 이빨. 조지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마사 집으로 가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그런데 오른쪽 앞니가 부러졌지 뭐예요. 조지가 가장 좋아하는 이빨인데 말이에요. 조지는 마사 집에 와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어떡해. 오른쪽 앞니가 없는 내 모습은 정말 끔찍해. 마사가 달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날 조지는 치과에 갔어요. 의사는 빠진 앞니 자리에 멋진 황금리를 심어주었어요. 조지의 멋진 새 황금리를 보고 마사가 기뻐 소리쳤어요. 조지야, 황금리가 생기니까 눈에 확 띄는 게 진짜 멋있다. 조지도 기뻤어요. 이래서 친구가 좋아. 친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거든. 마사가 생긋 웃으며 말했답니다. 게다가 친구는 진실만을 말하지. 꼬마 예술가 라피. 오늘은 정말 신나는 날이에요. 라피 바모코가 엄마, 아빠와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오는 날이거든요. 아빠는 일찍부터 라피에게 공구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사를 오면서 라피에게도 작업실이 생겼지요. 라피는 엄마를 도와 이삿짐을 정리했어요. 널빤지를 톱으로 자르고 구멍을 내고 망치로 두드리며 나사못을 박았어요.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피의 생일이 돌아왔어요. 생일 파티 손님은 엄마, 아빠가 전부였죠. 동네 아이들은 자기들과 생김새가 다른 라피를 본체 만체했어요. 그래서 라피는 초대할 친구들이 없었지요. 언제나처럼 엄마, 아빠의 생일 선물은 공구였어요. 올해는 전동 드릴이었죠. 이제 라피는 금속에도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따금 외롭게 느껴질 때면 라피는 생각했어요. 난 친구가 없어.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피가 제일 처음 만든 건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2마리였어요. 옆집에 살던 소녀 킬싱이 망치 소리를 듣고 울타리 너머로 흘깃 쳐다보았어요. 키가 물었어요. 무얼 만드는 거야? 친구들을 만들고 있어. 나도 같이 해도 돼? 난 바느질을 잘하거든. 내 친구들에게 옷이 필요할 거야. 라피와 키는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 사방을 뒤졌어요. 키는 낡은 양말과 바지, 스웨터와 장갑 등의 속을 채워 넣고 박음질해서 친구들을 차례차례 만들어냈어요. 두 눈은 탁구공으로 만들었고요. 라피와 키는 어느새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많았죠.
너희 중국인들은 정말로 제비집이나 상어 지느러미 요리 같은 걸 먹고 개도 잡아먹어? 라피가 물었어요. 나는 피자를 좋아하는데? 키가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줄 수 있어. 라피와 키의 부모님들도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두 가족이 함께 소풍을 가곤 했죠. 어느 곳으로 소풍을 가든 라피와 키는 필요한 물건들을 사방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만들기 재료가 다 떨어지면 라피의 아버지 바모코 씨가 아이들을 태우고 고물상에 데려다 주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외국인들 좀 보게! 저런 쓰레기들을 훔쳐가다니! 라피와 키는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어요. 라피와 키의 친구들을 모두 모아두기에는 뒷마당이 금세 좁아졌죠. 결국 라피와 키는 새 친구들을 앞마당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웃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이들도 찾아와 물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친구들이야. 키가 말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 라피가 덧붙였죠. 이제 다른 아이들도 함께 만들고 싶어 했어요. 순식간에 아이들이 동네 철물점으로 몰려들었어요. 지하실이며 창고며 모두 싹쓸이하다시피 했죠.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 찾아냈어요. 빈 깡통은 멀쩡하게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였답니다. 아이들은 다 함께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었어요. 모두 무척 재미있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라피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두 신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나온 아저씨들이었죠. 저 잡동사니들을 치우셔야 합니다. 벌써 3주째 저렇게 내버려져 있다니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아저씨들은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문사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와 사진사들이 몰려들었어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나왔죠.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버릴 생각 말고 묘안을! 관료주의가 어린이들의 재능을 내쫓고 있다. 여기 어린이 예술가들이 있다. 잡동사니들이 이렇게 멋질 수가! 이어서 국립박물관의 관장님이 찾아왔어요. 관장님이 설명했죠. 이 작품들은 기적 같아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창의성이 보여요. 거짓된 것이 없는 예술 작품이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술이에요. 이 작품들은 모두 사겠어요. 엄청나게 멋진 전시회가 될 거예요. 다음 날부터 바로 운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라피와 키는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기쁘면서도 슬펐죠.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단짝 예술가 라피와 키는 국제무대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품을 판 돈으로 자기들만의 작업실도 꾸밀 수 있었죠. 키는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고, 라피는 유명한 조각가가 되었어요. 라피와 키는 평생토록 친구로 지냈답니다. 우리 할머니가 자꾸만 작아져요. 나는 페피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할머니예요. 나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할머니는 감자 팬케이크를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게 만들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땐 맛있는 빵에 진짜 버터와 초콜릿 크림을 발라 먹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텔레비전에서 하는 낱말 맞추기 방송을 함께 봐요. 그리고 포도주스를 마시며 배꼽이 빠지도록 깔깔 웃어요. 가끔 할머니와 함께 지하실에 내려가서 난로에 넣을 석탄을 가져와요. 아휴, 그럴 땐 얼마나 으스스한지 몰라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는 키가 큰 어른이라 석탄이 있는 지하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할머니와 나는 슈퍼마켓에도 자주 가요. 포도주스 1병, 감자 3kg, 사과잼 1병, 휴지 한 묶음을 사와요. 돌아오는 길에 내가 휴지를 들고 할머니는 나머지 물건을 들어요. 나머지 물건은 무겁거든요. 할머니는 키가 큰 어른이라 무거운 물건도 거뜬히 들 수 있어요. 여름에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딸기를 따요. 나는 아래에 있는 딸기를 따고 할머니는 위에 있는 딸기를 따요. 할머니는 키가 커서 높은 곳에 손이 잘 닿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와 내가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무줄을 빙 두르고 서 있으면 내가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할머니는 키가 크니까 내가 깡충 뛰어오르면 보통은 할머니 허리 높이에 내 발이 닿아요. 할머니가 허리에 고무줄을 두르면 고무줄이 내 목까지 닿고요. 하지만 그날은 고무줄이 내 배까지만 닿았어요. 며칠 뒤 할머니와 함께 해돋이를 보러 우리가 자주 가는 원두막에 올라갔어요. 그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는 원두막에 들어갈 때마다 머리를 부딪히지 않으려고 언제나 몸을 굽혔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몸을 굽히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할머니 키가 자꾸만 작아져요. 내가 놀라서 작게 속삭였어요. 그러게 말이다. 할머니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계속 뭔가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빨래를 넣을 때 이제 의자에 올라서야 해요. 그래야 빨랫줄에 손이 닿으니까요. 할머니의 파란색 볼링 신발이 발에서 벗겨졌어요. 장을 봐올 때는 이제 내가 감자를 들고 오고 할머니는 사과잼을 들어요. 포도주스는 오늘 사지 않았어요. 아니다, 샀구나. 자주 들르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이제 할머니는 방석에 앉아야 해요. 그래야 식탁 위가 보이거든요. 몸이 자꾸 줄어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이제 석탄도 많이 나르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덧 내가 쑥 자라서 더는 지하실이 옛날처럼 무섭지 않으니까요. 낱말 맞추기 방송을 볼 때는 내가 항상 포도주스를 더 따라드려요. 할머니의 몸이 어느새 아주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주사위 놀이를 할 때 내가 할머니의 주사위 말을 슬쩍 한 칸 앞으로 밀어놓아요. 이제 주사위 놀이는 할머니한테 무척 힘든 놀이가 되었거든요. 이젠 내가 할머니에게 새 옷을 지어드려요. 옛날 옷은 할머니 몸에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요. 할머니가 옛날에 했던 일을 이젠 내가 다 해요. 몸이 아주 쪼그매진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며 무척 자랑스러워해요.
나는 감자 팬케이크를 만들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할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퓨.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할머니 말이 잘 안 들려요. 비스모스. 할머니는 몸이 너무 작아져서 목소리도 아주 가냘파지고 힘도 없어졌어요. 나는 할머니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 귀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나는 그게 참 좋았어요. 할머니가 들어오니까 귀가 간질간질하면서 재미있었거든요. 어느덧 할머니는 너무너무 작아져서 이젠 내 귀 속에서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그곳은 아늑하고 아주 따뜻하니까요. 가끔씩 아주 많이 슬플 때가 있어요.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재미난 일들을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는 멀리 떠난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거라고.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땐 열심히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으면 할머니가 금세 좋은 대답을 들려줄 거라고. 할머니는 가끔 내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럼 난 또 배꼽이 빠지도록 웃어요. 할머니가 몸이 작아지면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삐삐, 아기 오리들이 연못에 살아요. 여름날, 이른 아침에 아기 흰뺨 검둥오리 7마리가 잠에서 깨었어요. 졸졸졸 엄마 뒤를 따라 나란히 연못으로 나왔지요. 소곤소곤 풀꽃들이 정답게 맞아주네요. 얘들아, 한눈 팔지 말고 잘 따라오렴. 엄마 오리가 단단히 일렀어요. 스륵스륵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요. 빙빙빙 왕물매미가 동그라미를 그려요. 어프, 엄마, 같이 가요. 막내 보드리는 아직 헤엄이 서툴러요. 포르르 포르르 제자리에서 돌고 말아요. 펄럭 새하얀 백로가 날아들자 연못에 바람이 불어요. 물총새는 후다닥 날아올랐죠. 우와! 백로를 처음 본 보드리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목말라. 힘껏 헤엄을 치다 보니 보드리는 숨이 차요. 퐁당 고개를 담그고 호로록 물 한 모금 마셔요. 엄마도 이렇게 고개를 담그고 물풀을 찾아주죠. 물속 세상은 정말 신기해요. 뽀그르르 뽀그르르. 예쁘다. 연꽃이 활짝 피었어요. 형, 나 찾아봐. 보드리는 커다란 연잎 사이에서 숨바꼭질하느라 바빠요. 다들 어디 갔지? 둘러보니 보드리 곁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형도 누나도 안 보여요. 해님도 숨었는걸요. 잉어 할아버지, 우리 엄마 못 봤어요? 뻐끔뻐끔 휘적휘적. 잉어들은 그저 춤만 추어요. 투둑투둑 비가 내려요. 엄마! 보드리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개개골골 노래하던 개구리가 흘낏 보고는 풀쩍 뛰어가 버려요. 엄마, 어디 있어요? 삐삐!
야, 조용히 해. 다 도망가잖아. 확 잡아먹어 버릴까 보다. 외가리가 무섭게 소리치며 보란 듯 커다란 물고기를 꿀꺽 삼켰죠. 겁이 난 보드리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보드리는 꾹꾹 울음을 참으며 앞으로 헤엄쳐 갔어요. 푸릇푸릇 갈대숲에서 개개비가 저보다도 덩치 큰 뻐꾸기 아기를 돌보고 있어요. 갸웃, 갸웃. 보드리는 호기심이 생겼죠. 개개비 아줌마, 개개비 아가들은 어디 있어요? 삐삐삐! 시끄러워! 내 갈 길이 나가! 느닷없이 엄마 뻐꾸기가 나타나 심술궂게 소리쳤어요. 보드리는 허둥지둥 갈대숲을 빠져나왔죠. 스르르 안개가 피어올라요. 휑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바스락바스락 풀잎이 스쳐요. 풀숲 사이에서 족제비 한 마리가 보드리를 노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보드리는 삐삐삐 울기만 해요. 엄마,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첨벙! 족제비가 사납게 연못으로 뛰어들었어요. 꽥! 꽥! 어디선가 엄마 오리가 나타났어요. 보드라, 도망쳐! 보드리는 엄마 품에 와락 안겼어요. 아가야, 큰일 날 뻔했어. 혼자 다니면 위험해. 햇살이 느릿느릿 내리고 거북이가 고개를 쓱 내밀어요. 저녁 노을이 붉어져 가요. 아기 오리들은 엄마 따라 집으로 돌아가요. 모두 함께 있으니 무서울 게 없어요. 삐삐 보드리는 콧노래를 불러요. 온 세상이 꿈을 꿔요. 연못은 나지막이 노래해요. 햇볕은 점점 뜨거워져요. 연못은 하루하루 푸르게 짙어가요. 흰뺨 검둥 오리들이 무럭무럭 자라요. 볕 따라 풀 따라 씩씩하게 커가요. 우리 집 팔아요. 팔아요. 우리 가족이 살던 우리 집을. 팔아요. 많이 웃고 신나게 뛰어놀던 엄마 아빠 방을. 군데군데 커피 얼룩이 남아있어요. 팔아요. 널찍한 벽장이 딸린 내 방을. 불을 끄면 반짝반짝 빛나는 야광별은 두고 갈게요. 팔아요. 양말 고린내가 풀풀 나는 우리 형 방을. 팔아요. 쪽지들을 꽂아놓아 벽에 압정 자국이 잔뜩 있는 서재를. 팔아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에 딱 좋은 부엌을. 팔아요. 어두컴컴 무서운 지하실을. 거기에 숨어 사는 괴물들도 함께요. 팔아요. 작은 창이 있는 다락방을. 햇살에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먼지들의 멋진 그림을 볼 수 있죠. 팔아요. 커다란 체리나무가 서 있는 뜰을. 여름이면 나무집에서 놀고 체리를 따먹을 수도 있어요. 팔아요. 뭐든지 잘 자라는 작은 텃밭을. 한 구석에 우리 햄스터가 묻혀 있어요. 팔아요. 우리 학교랑 친구들이 있는 아름다운 동네를. 내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우리 집 팔아요. 아쉽지만 이제 정든 우리 집과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해요. 우리 이사 가요. 새 동네 새 집으로요. 조금은 떨리지만 반갑고 설레요. 신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귀엽는 그래요. 그래요는 정말이지 남다른 토끼예요. 길고 하얀 귀가 없어요. 작고 둥근 꼬리도 없어요. 코도 없죠. 얼굴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입이 있어요. 그래요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 아기 토끼를 그래요라고 불렀어요. 그래요를 처음 봤을 때 아빠는 당황했어요.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그 누가 알겠어요. 아빠는 그래요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어요. 그래요. 화창한 날 산책을 나서면 지나가던 이웃들이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지요. 두 분 아이인가요? 근데 아이가... 누구도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더러는 눈길을 돌리고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레요의 얼굴을 못 본 채 하기도 했어요. 그레요는 정말이지 남다른 토끼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한결같이 그레요를 사랑해요. 귀가 없어도 꼬리가 없어도 그레요는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의 아이니까요. 그래요. 그레요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땅콩 3개와 버섯 10개를 더하면 몇 개일까요? 그래요. 그레요가 대답했어요. 작은 숲을 다스리는 왕 이름이 뭐죠? 그래요. 이번에도 그레요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선생님이 물으면 그레요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래요.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그레요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토끼는 누구게?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는? 그래요. 제일 괴상한 것은 제일 가는 얼간이는 제일...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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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되면 가끔씩 그레요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정말이지 토끼라고 하기엔 우스꽝스러운 얼굴이에요. 하지만 그레요는 자신의 얼굴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조금 슬펐어요. 아이들은 그레요를 놀려대며 크게 웃곤 했거든요. 그레요와 함께 웃을 때조차 아이들은 그레요를 보고 웃었어요.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그레요는 다른 친구들이 웃어도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그레요는 이제 남들과 다른 자기 모습이 싫었어요. 다른 토끼들과 똑같아지고 싶었어요. 걱정이 된 엄마, 아빠는 그레요를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공주가 키스해주면 토끼 모습을 되찾을 겁니다. 그래요? 숲에 사는 공주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 화려한 행진이 시작됐죠. 공주들은 그레요에게 키스를 했어요. 저마다의 방법으로요. 뺨을 맞대는 공주, 입을 맞추는 공주, 꼭 껴안고 냄새를 맡는 공주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레요는 여전히 그레요였어요. 공주는 동화 속에만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요. 어느 날 저녁, 그레요는 연못가에서 달을 바라보았어요.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눈물방울이 연못 위로 떨어지자 연못의 달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달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지요. 둥근 달은 그레요와 꼭 닮아 있었어요. 그레요는 생각했어요. 나처럼 달도 하늘에서 덩그러니 혼자야. 그렇지만 그 무엇도 달이 웃고 춤추는 걸 막을 수 없어. 달은 별들을 빛나게 하려고 춤을 추는 거야. 달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춤을 추는 거야. 그레요는 달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레요는 새벽이 될 때까지 춤을 추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춤을 추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크게 웃으면서 춤을 추었어요. 그레요는 엄마, 아빠와 손을 잡고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모두가 그레요의 비밀을 궁금해했어요. 그레요는 왜 늘 웃으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걸까요? 어느 날 친구들이 그레요에게 물었어요. 물론 그레요는 하루하루가 밤하늘의 별과 같다고, 그래서 별들을 빛나게 하려고 춤을 춘다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레요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요. 그러고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